2007년에 그 에르메스 핸드백도 받고 그 안에 3천만 원인가요? 돈이 들어있다 없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3천만 원인데 왜 그걸 받았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둘이 한참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한 일국의 대통령이 거의 된 입장에서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서민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은 그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 그 돈이 필요치 않는 돈인데 그걸 왜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서로 그 이야기를 한참 둘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의원님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신데. 그러잖아요. MB가 돈도 많고 그런데 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을까? 너무 진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게 정확할 거예요. 네. 이명박은요. 돈 중독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보면은 돈을 받는 과정이나 스킬이 돈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건 작건 간에 돈을 들어오면 마다할 수 없는 뒤탈이 안 나는 돈만 받았다는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2009년에 제가 김윤옥 여사가 아멕스 수표로 대우조선해양 연임 노비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 돈 다발을 아멕스 수표로 받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랬을까라는 정도의 의구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제 곁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쪽 동네는 MB 쪽 동네는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수사를 좀 하면 어쩔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겠죠. 예. 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8만 쪽이 아니고 800만 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중에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4대강에서 뇌물을 받는 장면이 지금 하나 나온 거예요. 영포빌딩 그 서류에서 4대강과 같은 이런 또는 자원비리, 방산비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지만 제1롯데월드 허가건만 해도 이명박의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씨는 답이 안 나와요. 박근혜는 어느 정도 얼개가 다 나와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잖아요.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는 재판과 동시에 몇 년간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낙연 총리가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4대강에 16개 보를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씨가 4대강을 시작하면서 했던 게 가뭄 예방,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동시에 3개가 가능합니까? 보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22조 4대강 이건 정말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일을 해버린 거죠. 이제 16개 보를 개방한다는 것은 22조 원 들여서 만든 모든 4대강 자전거 도로 빼고는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국토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재선 때입니다. 국토위에 있어서 이 4대강 예산 날치기 하는 거 막다가 벌금도 물고 뭐 재판도 회부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4대강 22조 투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자전거 도로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요. 어쨌건 그런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엔 수질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물은 흘러야 수질이 깨끗해지는 건데 16개 보 개방한다 그러니까 지금 영산강에도 광주 주변에 죽산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방해야 되는 거고요. 진직 개방했어요, 거기는. 죽산보 쪽이 저희 고향이잖아요. 거기 이제 지금 수질도 안 되고 수질도 악화되고 수질이 안 좋은 수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질 수량이 다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그쪽 죽산보 그다음에 또 뭐죠? 거기는 지난번에 먼저 개방을 했죠, 우선. 네. 물이라는 게 급수에 따라서 예. 식수가 가능한 게 있고 농업용수 가능한 게 있고 예. 공업용수 가능한 게 있는데 어느 쪽에도 못 쓴다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네. 당연히 개방해야 되고 사실상 이 관리 비용보다는 차라리 폭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가 현실화돼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상 우리가 문재인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을 만들 때도 이거 고민을 했는데 수문을 여는 순간 이제 폭파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그렇죠. 여는 순간 이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간 거지요. 다시 이제 여는 순간 수문을 개방하는 순간 회복이 조금씩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제 이걸 다시 철거하는 과정은 앞으로 과정이고 수문을 개방하는 순간 이제 환경이 조금씩 돌아오고 복원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때까지 관련 부처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해왔어요. 수질이 나빠지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했냐면은 농업용 수를 쓰다가 버린다든지 가정에서 버리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되는 거지 4대강에 있는 보호 때문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대통령 되시자마자 20몇 개를 샘플로 열어봤거든요. 정말 수질이 좋아진 거죠. 그 거짓말들을 해왔던 사람들 또는 4대강 같은데 부역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교수들 나와가지고 4대강을 만들면 수질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때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동원해서 막 수치 제시해가면서 좋아진다라고 했던 그 전문가들은 처벌돼야 됩니다. 최시중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기업 조그만 건설회사 대표가 이명박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5억 원을 받고요. 나눠서 5억 원을 받는데 바로 4대강 공사에 참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회사는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요. 이런 방식인 거야. 5억 주고 200억 땡기고. 에이 나쁜 새끼들. 한국이 미국 철강의 관세 대상국에서 지금 일단은 제외가 됐거든요. 예.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일단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면서 트럼프가 아무튼 자국의 노동자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해서 자동차 분야, 철강 분야 여러 분야에서 이 관세를 세게 매기기 시작했죠. 철강 관세 특히 이제 시작했는데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도 더해져서 4월 말까지 유예가 되고 다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참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이 미국 입장에서 이 재논의를 하는 목적이 뭘까? 이건 순전히 한미 FTA에서 특히 자동차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철강 부문에 강한 태클을 걸었다가 철강 부문을 좀 풀어주는 채 하면서 실제로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의 이 협상을,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밑밥을 줬다 던졌다 하는 점에서 좀 씁쓸한 거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더 노력해서 철강 부분도 관세, 적정한 관세가 매겨졌으면 좋겠고, 더더욱 이제 한미 FTA 과정에 협정이, 재협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한미 FTA의 재협상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런 관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본인 입장에서. 지금 아베하고요. 트럼프가 내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쌓여 있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줄 위치에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거에 좀 가까워서 아베도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기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북한과의 문제로 풀어내려고 한다. 한국에서 반미 감정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기 뭐 EU나 아르헨티나나 호주, 브라질 등등이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보고 있다는 게 일단 보여지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원래 철강 관련한 거는 타겟이 한국이 아니고요. 원래는 중국이라고 보는 게 맞죠. 중국은 그대로 관세를 하는 거고요. 우리 한국과 EU 이런 데는 이제 유예를 시켰는데 아무튼 유예 과정에 저는 아무튼 한미 FTA 협정 과정에 제가 국회의원 초선이었는데 그때도 조금 불만이긴 했어요. 그때 지금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당시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한미 FTA 협정을 리드해 갔던 정부 당국자이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이번에 또 이런 철강 협상을 잘 해서 뭐 아무튼 좋은데요. 그때 맺어진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 것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생기고 나서 그것도 좀 부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철강을 고리로 삼아서 철강 관세를 고리로 삼아서 한미 FTA를 재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미국이 좀 미워요. 네. 이명박 구속 이후의 이슈는 사실은 개헌이라고 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헌이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이 그러면 이제 그 개헌 이슈로 좀 끌고 가고 이명박 씨 관련한 이제 구속 이후의 어떤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과정 속에 4월 달이 됩니다. 4월 달이 되면은 바로 그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달에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일정이 지방선거 때까지 빅 이슈들로 그냥 이렇게 꽉 채워지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한미 간의 철강 관세 문제가 잘 풀렸고 앞으로도 잘 풀리길 바란 것인데요. 이거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교나 정치 일정은 이렇게 잘 술술 잘 풀려가는데 이제 경제 분야에서 철강 관세 문제가 풀리듯이 경제 영역에서 잘 좀 풀려서
지금 저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발목 잡기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다 잘해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경제 영역에서도 좋은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세상은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고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를 이명박 씨가 입증해준 이런 케이스라고 봐요.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화무십일용, 권불십년.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재판으로는 대법원에 판례가 남듯이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남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당선 축하금 같은 것들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깨끗한 정권을 유지하기 노력했던 게 사실이에요. 일부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그 역사를 다시 역진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고요. 심지어는 다른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봉화 내려가자마자 사찰하기 시작하는 그 부도덕함도 보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명박의 이런 험한 꼴로, 사실은 이명박 씨가 어제 본인의 자택에서 차에 타는 순간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 30년 지나서 지병 같은 게 있어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단서가 하나 있어요. 정권이 바뀌지 않아야 되죠. 정권이 바뀌면 사면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되찾아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38년 후에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내가 살아있을까 싶어. 네, 아무튼 역대 대통령이 줄줄이 구속되는 아픔입니다만 적폐청산의 과정이고, 문제는 이런 것을 예전 같으면 막 정치 보복이다, 구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여론이 없이 적폐청산에 박수 보내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해 나가고 있다 싶어요. 수수표로 대우조선해양 연임 노비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 돈 다발을 아멕스 수표로 받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랬을까라는 정도의 의구심을 가졌더란 말입니다. 제 곁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쪽 동네는, MB 쪽 동네는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수사를 좀 하면 어쩔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겠죠. 예. 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8만 쪽이 아니고 800만 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중에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4대강에서 뇌물을 받는 장면이 지금 하나 나온 거예요. 영포빌딩 그 서류에서 4대강과 같은 이런, 또는 자원비리, 방산비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지만 제1롯데월드 허가건만 해도 이명박의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씨는 답이 안 나와요. 박근혜는 어느 정도 얼게. 2007년에 그 에르메스 핸드백도 받고 그 안에 3천만 원인가요? 돈이 들어있다 없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3천만 원인데 왜 그걸 받았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둘이 한참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한 일국의 대통령이 거의 된 입장에서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서민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은 그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 그 돈이 필요치 않는 돈인데 그걸 왜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서로 그 이야기를 한참 둘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의원님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신데. 그러잖아요. MB가 돈도 많고 그런데 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을까? 너무 진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게 정확할 거예요. 네. 이명박은요, 돈 중독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보면은 돈을 받는 과정이나 스킬이 돈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건 작건 간에 돈을 들어오면 마다할 수 없는, 뒤탈이 안 나는 돈만 받았다는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2009년에 제가 김윤옥 여사가 아멕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자전거 도로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요. 어쨌건 그런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엔 수질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물은 흘러야 수질이 깨끗해지는 건데 16개 보 개방한다 그러니까 지금 영산강에도 광주 주변에 죽산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방해야 되는 거고요. 진직 개방했어요, 거기는. 죽산보 쪽이 저희 고향이잖아요. 거기 이제 지금 수질도 안 되고 수질도 악화되고 수질이 안 좋은 수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질 수량이 다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그쪽 죽산보 그다음에 또 뭐죠? 거기는
지난번에 먼저 개방을 했죠, 우선. 네. 물이라는 게 급수에 따라서 예. 식수가 가능한 게 있고 농업용수 가능한 게 있고 예. 공업용수 가능한 게 있는데 어느 쪽에도 못 쓴다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네. 당연히 개방해야 되고 사실상 이 관리 비용보다는 차라리 폭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가 현실화돼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상 우리가 문재인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을 만들 때도 이거 고민을 했는데 수문을 여는 순간 이제 폭파의 문제는 아주 우리가 다 나와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잖아요. 이명박 시대의 수사는 재판과 동시에 몇 년간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낙연 총리가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4대강의 16개 보를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씨가 4대강을 시작하면서 했던 게 가뭄 예방,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동시에 3개가 가능합니까? 보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참 22조 4대강 이건 정말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일을 해버린 거죠. 이제 16개 보를 개방한다는 것은 22조 원 들여서 만든 모든 4대강 자전거 도로 빼고는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국토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재선 때입니다. 국토위에 있어서 이 4대강 예산 날치기 하는 거 막다가 벌금도 물고 뭐 재판도 회부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4대강 22조 투입하는 거죠. 그 중에 문제고 그렇죠. 여는 순간 이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간 거지요. 다시 이제 여는 순간 수문을 개방하는 순간 회복이 조금씩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제 이걸 다시 철거하는 과정은 앞으로 과정이고 수문을 개방하는 순간 이제 환경이 조금씩 돌아오고 복원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때까지 관련 부처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해왔어요. 수질이 나빠지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했냐면은 농업용수를 쓰다가 버린다든지 가정에서 버리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되는 거지 4대강에 있는 보 때문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대통령 되시자마자 20몇 개를 샘플로 열어봤거든요. 정말 수질이 좋아진 거죠. 그 거짓말들을 해왔던 사람들 또는 4대강 같은데 부역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교수들 나와가지고 4대강을 만들면 수질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때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동원해서 막 수치 제시해가면서 좋아진다라고 했던 그 전문가들은 처벌돼야 됩니다. 최시중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기업 조그만 건설회사